안녕하세요. 저는 한순간의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여자입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다가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화목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덕분에 저희 남매는 큰 탈 없이 성실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대학 동창회 소개팅에서였어요. 민준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3살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첫 만남에서 민준이는 정말 신사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연 씨, 혹시 매운 음식 못 드세요? 이 집은 조금 매울 수도 있어서요. 아니에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첫 번째 만남부터 호감이 갔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 위로를 잘해주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며? 괜찮아? 응, 상사가 원고를 다시 수정하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정말 지쳐. 고생 많았어. 내가 수연이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부모님과 누나 한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리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언제 이민 가신 거예요? 한 5년 전쯤? 누나 남편이 미국 회사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자주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화상통화로 가끔 안부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부모님께서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그럼요. 특히 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미국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민준이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요. 몇 개월 후 민준이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 수연 씨구나.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수연입니다. 자, 여기 앉아요. 민준이가 수연 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데 직접 보니까 정말 우리 아들 복이 많구나 싶어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연 씨, 편집자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던데 수연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출판 문화가 발전하는 거겠어요. 과찬이세요, 아버님.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겸손하기까지 하고.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민준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도 너무 기뻐했고요. 수연아, 우리 부모님이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특히 어머니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는데
수연이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최고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미국에 계신다는 누나를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민준이와 닮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누나랑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응, 나도 누나한테 수연이 소개해주고 싶은데. 근데 화상통화로라도 인사 한번 해볼까? 좋아요. 하지만 시차 문제도 있고 누나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화상통화는 계속 미뤄졌어요. 민준이도 미안해하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민준이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정말 로맨틱한 프러포즈였어요. 수연아, 나와 함께 평생을 보내줄래? 한강공원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민준이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네, 좋아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프러포즈 후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신혼집도 구하고 청첩장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수연아, 민준이 참 괜찮은 애 같다.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여. 그러게 엄마. 저도 민준이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앞으로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결혼식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저와 민준이는 신혼여행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결혼식 전날이라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마지막 점검할 것들도 많았고 친구들이 와서 총각 파티, 처녀 파티도 했거든요. 수연아, 축하해. 내일이면 진짜 신부 되는 거야.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민준이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민준이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수연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이면 우리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응, 정말 기대돼. 그런데 민준아, 갑자기 긴장도 되고 그래.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민준이와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제가 가방을 민준이 차에 두고 내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아, 잠깐만.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가져다 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방 안에 내일 결혼식에 착용할 액세서리가 들어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아,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내 가방 안에 내일 착용할 액세서리가 있어서 지금 가져와도 될까? 정말 필요한 거라서. 몇 분 후 민준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해. 지금 회사 회식 참석 중이라 차를 가져올 수가 없어. 대신 내가 차 키를 집 앞에 숨겨둘게. 가방만 가져가고 키는 다시 그 자리에 놔둬.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내일 우리 결혼식인데 이 정도야 뭐. 그렇게 민준이가 알려준 곳에서 차 키를 찾아 차 문을 열었어요. 제 가방은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고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던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진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여자용 머리끈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끈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청소할 때 떨어뜨린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민준이 차에 다른 여자가 탄 적이 있나? 제가 알기로는 민준이는 저 말고는
다른 여자와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여자를 태워준 적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이라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 그 머리끈을 가져왔어요. 다음 날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그 머리끈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민준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준아, 어제 너 차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뭐야? 머리끈을 보여주며 물었더니 민준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건 내 누나 거야. 누나 거라고? 응, 얼마 전에 누나가 잠깐 한국에 왔었거든. 그때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갔다가 태워줬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아. 누나가 한국에 오셨어요? 언제요? 한 2주 전쯤? 급한 일이 있어서 혼자 잠깐 왔다 갔어.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돌아갔어서 너한테 얘기 못했어. 미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누나가 왔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급한 일이 뭐였을까? 무슨 급한 일이었는데요? 어,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어. 민준이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이상하게 말을 흐리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저와 민준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신랑, 새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민준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수연아,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와 결혼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나도 정말 행복해, 민준아. 신혼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날씨도 좋았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 머리끈에 대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언니가 최근에 한국에 오신 적 있나요? 언니? 누구 얘기야? 민준이 누나 말이에요. 민준이가 2주 전쯤에 누나가 잠깐 왔다 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민정이는 한국에 안 왔는데? 네. 안 오셨어요? 응, 민정이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 못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 오고 싶어도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남편 일 때문에도 쉽게 못 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이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로 오신 적은 없나요? 아니야, 정말 안 왔어. 왔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런데 민준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대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민준아, 누나가 2주 전에 한국에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하시던데?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 그게 정확히 얘기해줘. 누나가 온 게 맞아? 안 온 게 맞아? 수연아, 사실은 민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누나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 누구? 회사 동료. 여자 동료인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서 그 순간 저는 민준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민준아, 진실을 말해줘.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수연아, 정말 별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 지금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날 밤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민준이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힘으로라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그 머리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준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민준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내인데요. 혹시 2주 전쯤에 민준이가 여자 동료분을 태워다 준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2주 전이면 민준 씨는 그때 출장 중이었는데요. 출장이요? 네, 부산 출장으로 3일 정도 갔다 왔거든요. 또 다른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민준이는 그때 출장 중이었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태워줬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옷장을 뒤지던 중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주 전 날짜로 찍힌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 메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그때 출장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상해. 분명히 회사에서는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영수증에 찍힌 레스토랑은 서울에 있는 곳이었어요. 부산 출장 중이라면서 서울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영수증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가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찾은 거야? 내 코트 주머니에서. 2주 전에 출장 갔다면서 왜 서울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했어? 수연아, 이거는 또 거짓말하려고? 이제 그만해, 민준아. 진실을 말해줘. 민준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한테 여자친구가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럼 나는 뭐야? 수연아,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너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준이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나는 이미 5년 전에 결혼했어. 뭐? 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직 이혼을 안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야? 위장 결혼이었다는 거야? 아니야, 수연아.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민준이가 미국에 있다는 누나 이야기를 했는지, 왜 화상통화를 계속 미뤘는지, 왜 누나 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럼 누나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야? 그게 지은이야. 내 아내. 뭐라고? 지은이가 내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미국에 있다고 한 건도. 잠깐, 그럼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도 아세요. 하지만 지은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나와 결혼하기로 한 거야? 수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만나기만 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2년 동안의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민준이 부모님께 직접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수연아. 어쩐 일이야? 민준이는 어디 있고?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어색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진실을 알아냈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순간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니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그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사실 민준이는 5년 전에 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 그럼 저는 뭐예요? 왜 저와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수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와 지은이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런데 지은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그게 저를 속일 이유가 되나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가 너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도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속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중혼 상태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수연아, 여기서 뭐해? 민준아, 나 너희 부모님께 진실을 다 들었어.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제발 이해해줘. 나 곧 지은이와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어. 다시 결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는데? 아니야, 수연아.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준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바보였구나.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민준이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네, 엄마.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빠, 저 어떡하죠? 저는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수연아, 울지 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상대방이 이미 기혼자였다면 귀하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중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혼인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준아, 이제 그만해. 우리 사이는 끝났어. 수연아, 나 정말 지은이와 이혼 진행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 또 거짓말 아니야? 그때 민준이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 봐. 이혼 조정 신청서야. 정말로 이혼 진행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준이를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아, 이미 늦었어.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수연아, 제발. 그만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민준이를 돌려보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혼인신고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들도 모두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취소되어서 축의금을 돌려드립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결혼이 취소됐다니. 말하기 힘든 일이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의 아내라는 지은이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죠? 저는 지은이에요. 지은이요? 네, 민준이 아내예요. 전화로 지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수연 씨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지은이와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은이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수연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반갑다고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연 씨, 저는 민준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걸 몰랐어요. 네? 몰랐다고요? 네, 민준이가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 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준 씨가 저와 만난다는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봤더니 수연 씨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지은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저도 민준이와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가 너무 불쌍해서요. 지은이는 저에게 민준이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거짓말을 잘해요. 저도 5년 동안 속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떤 거짓말들이었나요? 처음에는 저한테 다른 여자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명이요? 네, 수연 씨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사기를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연 씨, 민준이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민준이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절대 자기 재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민준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지은이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엄마. 민준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럼 더욱 잘한 거야.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수연이 인생이 망가졌을 거야. 아버지께서도 분노하셨어요.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민준이와는 완전히 정리할 거예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민준이를 봤는데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민준이 아니야? 어, 정말이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저는 바로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서 민준이 앞에 나타났어요. 민준아. 민준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당황해했어요. 수연아, 왜 여기에? 나야말로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싶네. 이분은 누구세요? 민준이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준 씨, 이분이 누구세요? 아, 그게.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아내 수연이에요. 아, 맞다. 지금은 전 아내네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더니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아내요? 민준 씨 결혼하신 거였어요? 아니야, 미영아. 그게 아니라. 민준 씨 설명해 주세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민준이는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라고 하셨죠?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조심하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미영이라는 여자가 민준이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민준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미영아, 오해야. 수연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영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민준이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수연아, 왜 이런 짓을 해? 지?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너 때문에 미영이가 오해했잖아. 오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오해야? 그날 저는 민준이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도 깨달았죠. 결혼식 전날에 진실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 자식이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었다고? 네, 아빠. 정말 어이없었어요. 수연아, 정말 잘했어. 그런 인간과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어머니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 후 며칠 뒤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소식이요? 민준이가 드디어 이혼에 동의했어요. 정말요? 네, 수연 씨가 미영 씨에게 진실을 말한 후로 민준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회사에도 소문이 났고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저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민준이와의 혼인신고도 취소되었고 지은이와의 이혼도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 출판사에서 계속 일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새 직장은 어때? 좋아요, 엄마.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새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 과거를 모르고 있었고, 저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다른 출판사의 편집자였는데 정말 성실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수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로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준호 씨, 저 사실 한 번 결혼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제 과거를 얘기했을 때 준호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의 수연 씨가 중요하죠. 준호 씨와 만나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1년 후 준호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수연 씨,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지 않을래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좋아요. 준호 씨와의 결혼 준비 과정은 민준이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진실했거든요. 수연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네,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식 전날, 저는 문득 1년 전 민준이 차에서 발견했던 그 머리끈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단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만약 그때 그 머리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민준이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준호 씨와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죠. 수연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고마워. 나도 정말 행복해. 신혼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순수하게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민준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건데 민준이는 여전히 여러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현재 저는 준호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이도 생겼고요. 여보, 정말 기뻐요. 나도 정말 기뻐, 수연아. 우리 아이 정말 예쁠 거야.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머리끈을 발견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저처럼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큰 진실을 밝혀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큰 배신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어요.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에서만 진짜 사랑이 자랄 수 있죠. 지금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그 머리끈을 발견한 것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진실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